순열 보자. 순열. 자, 나와 있는 글자를 일단 먼저 좀 읽어볼게요. 그렇죠? 나와 있는 텍스트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순열. 근데 이 순열의 뜻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런 뜻이야. 풀어서 얘기하면 순서대로 배열한다 이런 뜻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어떤 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치?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물건, 사람, 문자, 숫자에서 몇 개를 택하여 나열할 때 그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라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없이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됩니다. 이걸 순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조금 얘기를 해볼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여기까지가 이제 대상입니다. 대상. 뭘 가지고 계산을 하니 얘기를 하니라는 거야.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없이 그러니까 중복이 있냐 없냐거든요. 중복이 있냐 즉 뽑았던 걸 또 뽑냐 뭐 이런 얘기야. 여기서 없이 r개를 택한대. r개를 택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일렬로 나열한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배열하는 방법이거든요. 배열하는 방법. 배열 방법이 어떻게 일렬로 배열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 않을까? 우리 중학교 때 풀었던 거 문제긴 한데 우리 반에 이제 5명이 있어.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보겠대. 맞아요. 그러면 자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한대. 맞아? 그럼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3칸이 이렇게 필요하겠지. 사람이 줄을 서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맨 처음에 설 수 있는 사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5명 중에 1명이 들어가서 서는 거니까 5가지. 두 번째 칸에는 4가지. 세 번째 칸에는 3가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고 나서 뭐를 한대요? 곱하죠. 왜 곱해요? 왜 곱해? 왜 곱해? 왜 곱해? 동시. 왜 곱해? 순서대로 들어갔잖아. 딴딴. 물론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지. 이제 시작해서 선착순 3명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치? 맞아? 그러면 즉 첫 번째 칸에 사람, 두 번째 칸에도 사람, 세 번째 칸에 각각의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의 사건이 연달아 또는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곱하기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지금부터 단순한 기호로 깔끔하게 나타내 보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MPR이라고 하십니다. 됐어요? 네, 이때 P는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이때 앞에 있는 N은 대상이야. 됐어? 대상이고 이때 N은 뽑는 개수야. 즉 선택하는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몇 개 중에 몇 개 뽑냐라는 거지. 그럼 n개 중에서 r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나열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단순한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호 자체가 나타내는 이 상황들이 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되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들어봐. 5P3 이렇게 적어놨어. 그럼 무슨 말일까?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대. 그치? 그럼 생각해봐.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몇 자리 필요해? 3자리 필요해. 그치? 그럼 3자리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다가 박스 그린다. 알겠지? 박스 그린다. 알겠지? 박스 그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칸에 사람이 앉는 거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3가지. 세 번째 미안하다. 4가지. 세 번째 3가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를 곱한다 이런 뜻이야. 이 말이 이제 5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한다는 뜻이라고. 됐어요? 5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한다. 예를 들어서 6P4 이렇게 해볼게. 6P4 맞아? 그러면 6명 중에 4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끄덕끄덕. 6명 중에 4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박스 만들어서 몇 칸 필요해? 4칸 필요해. 맞아? 그럼 맨 앞에 6, 5, 4, 셋 서로 곱하지. 맞지? 즉 6부터 출발해서 몇 개 곱한다? 4개 곱한다. 6부터 출발해서 4개 곱한다. 맞아? 그럼 계산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하죠. 이해가 됩니까? 네,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된 식으로 써보면은 n부터 출발해서 r개 곱하는 거야. 다시 n부터 출발해서 r개 곱하는 거야. 맞아? 그럼 n부터 출발해서 r개 곱한다는 말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곱하냐면 뭐야 씨 어디까지 곱하냐면 자 n-r 플러스 1까지 곱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여기 있는 3은요 5에서 3을 뺀 수에다 더하기 1을 한 거야. 그치? 여기 있는 3은 6에서 4를 뺀 수에다 더하기 1을 한 거야. 맞니? 즉 여기서부터 4개를 갖다는 거는 됐어? 여기 있는 수보다 얼마만큼? 3만큼 작은 수야. 그치? 3만큼 작은 수까지 곱한다는 뜻이야. 맞죠? 왜냐면 자기 자신부터 출발을 하니까. 이해가 됐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R개를 한다는 거는 N부터 출발해서 R개가 되는 거니까 쭉 이까지 잘못 왔다. 대참사. 이렇게 했을 때 R개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자기 자신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N 빼기 R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n 빼기 r 더하기 1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n 빼기 r 빼기 1 이렇게 되거든요. r 빼기 1개까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보다 하나 작은 것만큼 뺀 것까지 말이 이해돼? 여기 적혀있는 3보다 하나 작은 2를 5에서 뺀 수까지 그래서 3 이해됐어? 다시 여기 있는 숫자 4 됐어? 그러면 4보다 하나 작은 수 3을 6에서 뺀 수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는 거고 뭐 이 공식을 뭐 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건 기억하라는 얘기야. 자,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보기 1번부터 조금 예제를 좀 들어서 계산을 좀 하러 가봅시다. 아시겠죠? 자, 좀 우리가 중학교 때 대표를 뽑는 문제라든지 또는 반장, 부반장 뽑는 문제라든지 그다음 수를 나열하는 문제에서도 사실은 다 순열 문제거든요. 네, 이렇게 1번부터 하나씩 가볼게. 1번. 자, 4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순열이래. 이해가 됐어? 그럼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겠대. 몇 명 뽑아? 2명. 그렇지. 그러면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니까 4P라고 쓰는 겁니다. 됐나요? 조금 더 쉽게 그림을 그려보면 2명 뽑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2명 뽑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 첫 번째 자리는 반장이고 두 번째 자리는 예를 들어서 부반장이나 부반장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자리 반장이 들어오는 거 4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자리 부반장 3가지인 거야. 그치? 근데 실제로 이걸 계산할 때도 보면 4부터 2개니까 4 곱하기 3 해서 12가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계산법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계산법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 자, 알파벳 MAPL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데 자, 그러면 2번. 몇 개 나열하는 거야? 3개 나열하는 거야. 그치?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 나열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계산하셔서 얼마? 24. 맞아? 자, 물론 계산 이렇게 하겠지만은 기호로는 4P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4P 3 4부터 3개 얼마? 24.
다음 3번. 자, 나정이반에는 연극에 참가할 학생 중에서 A, B, C 배역을 정하는 수래. 맞지? 그러면 A라는 역할, B라는 역할, C라는 역할이니까 총 몇 명 뽑아? 3명 뽑아. 그치? 맞아요. 네, 그러면 8명 중에서 A 할 사람 8명, B 할 사람 7명, C 할 사람 6명 다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즉, 이거는 8P3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지. 계산하시면 얼마? 336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기 2번으로 한번 바로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기 2번을 보시면 자, 숫자가 1, 2, 3이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1번 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래. 그럼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니까 박스 몇 개 만들어? 3개. 3칸 만들어서 첫 번째 자리 3 곱하기 2 곱하기 1 얼마? 6이죠. 곧 이거는 3P3과 같습니다. 3개 중에서 3개 다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2번은 자, 박스 2칸 만들어서 두 자릿수 만든답니다. 3 곱하기 2 계산하시면은 6. 이거는 얼마나 같다? 3P2와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근데 보면 이 순열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이 순열의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어. 특별한 상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는 거야.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을 다 뽑아서 쪼르륵 다 앉히는 거야. 지금 여기처럼 3개의 숫자로 만드는 세 자릿수 이런 상황인 거야. 3개 중에서 3개 다 뽑아서 일렬로 다 세우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npn의 상황입니다.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전부 다 일렬로 앉히는 거야. 상황 이해됐어? 우리 생각해봐. 박스 몇 개 필요해? 박스 몇 개 필요해? n개 필요해. 박스 n개 필요해. 그치? 그럼 박스 맨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몇 가지? n가지. 그치? 그 다음은? n 빼기 1. 그치? 잘하고 있어. 그럼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점점점에서 하나씩 계속 작아지는 거야. 그치? 맞아? 하나씩 계속 작아지는데 어디까지 작아질까? 2 곱하기 1까지. 맨 마지막에 들어올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 이해가 됐어요? 네,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 npn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테니 이거를 우리가 자, 기호로서 n하고 느낌표 이렇게 씁니다. 이해가 됐어요? n하고 느낌표라 쓰시고 이때 이제 이 표현을 n 어이구 잘못 줬어. n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n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됐어요? 그럼 n 팩토리얼에서 팩터가 혹시 뭔지 아니? 공정. 뭐라고? 공정. 뭐라고 저번에 못 들었어. 팩토리고. 팩터. 혹시 뭔지 알아? 수학에서 그래. 수학에서. 다 안 들어갔을 거야. 이걸 인수라고 그러면 돼. 인수를 팩터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인수하고 약수를 서로 같은 걸로 배우거든. 소인수분해에서 소인수하고 그래서 약수하고 서로 같다고 배워. 왜냐면 숫자에서는 서로 같거든. 근데 약수라는 말을 문자나 식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약수는 영어로 디시멀 넘버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인수는 팩터라 그래요. 되니? 그러니까 팩터라는 게 되니? 인수.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수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인수분해 한다 치면 12를 소인수분해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즉 12는 어떤 수들을 원인으로 해서 만든 숫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원래 그 뜻이 이런 뜻이야. 맞아? 그러면 이 어떤 수들, 이 2하고 3을 서로 뭐 해서 곱해서 만든 숫자야?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팩터에다가 이제 IAL이 그 형용사처럼 한 거죠? 맞아요? 네. 그럼 뭐다? 야, 인수처럼 본다. 인수처럼 본다. 맞아? 즉 1부터 n까지 쭉 다 곱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자주 나오는 팩토리얼 값들이 존재하거든요. 자주 나오는 팩토리얼 값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이 팩토리얼 이 말은 무슨 말이니? 2명 중에서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상상이 돼? 2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그냥 다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되니?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은 박스 2개 만들어서 2, 1이니까 2 곱하기 1 해서 얼마? 2. 다음 3팩토리얼 하시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6. 그 다음 4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얼마? 24. 그 다음에 5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얼마? 120. 6팩토리얼 자,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얼마? 720.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 왜? 자주 나와서. 자주 나오니까. 근데 얘들아 좀 기억을 좀 해볼 만한 게 사실은 있잖아. 4하고 5만 좀 외우면 6팩은 5팩에다 뭐를 곱해? 6을 곱한 거잖아. 그치? 5팩은 4팩에다 5를 곱한 거잖아. 그쵸?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값들은 보자마자 바로 쓰셔야 돼. 보자마자 바로 쓰셔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그리고 요거를 팩토리얼을 한자로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계승이라고 해요. 계승 계속해서 곱했다는 뜻이야. 계속 곱한 수 이렇게 뜻이고 이러실 때 보통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팩토리얼을 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나온 우리가 지금 순열의 정의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여기 나온 이 식을 여기 나오는 팩토리얼을 가지고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얘는 n부터 출발해서 쭉 다 곱하는 형식이야. 그치? 쭉 다 곱하는 형식인데 어디서 딱 끊기냐면 n-1에서부터 끊겨. 그치? 그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분자가 n 팩토리얼이고 그래서 얘는 누군가에 의해서 뒤가 약분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뒤가 약분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잘 들어봐. 원래는 그러면 n 팩이었다면 요 뒤에 누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n-r 곱하기 n-r 그 다음에 빼기 1 뭐 이런 형식으로 있을 거거든요. 이 뒤에가 점점점 어디까지? 1까지.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이 약분됐다는 거니까 이 파란색 부분이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변형을 해서 순열을 얘기합니다. 네, 요거까지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대신 이 식이 이 식과 서로 같은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보기 3번으로 좀 가서 계산을 좀 해봅시다. 알겠죠? 괜찮아? 네, 보자. 하나만 더 하나만. 빼먹고 갈 뻔했다. 이거 말고도 이 팩토리얼이 가지는 성질인데 좀 0팩은요. 0팩은 항상 1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0명 중에 0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 그것도 한 가지로 보겠다는 뜻이야. 됐어요? 네, 그 다음 NPN은 당연히 방금 말한 것처럼 N 팩토리얼이라는 뜻이고 NP0은 생각해봐요. N명이 있는데 0명 뽑아서 한 줄로 세우겠대. 맞아? 그럼 몇 가지? 이것도 우리가 한 가지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혹시 알고 있어? 어떤 수의 영제곱은 항상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래? 뭐 이래서 1의 영제곱은 0이고 그래? 1의 영제곱은 1이고 2의 영제곱도 1이거든요. 네,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럼 1팩토리얼도 1이에요. 1팩토리얼 1이지. 한 명 중에 한 명 뽑아서 1로 세운 거니까. 자, 보기 3번. 지우고 가볼게. 자, 1번. 자, 7P3이래요. 생각. 무슨 말이야? 7개 중에 3개. 7개 중에 3개 뽑아서 1로 배열한다. 되니?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7P3 무슨 말이야? 쌤 7 곱하기 6 곱하기 5요. 그걸 뭐 모르겠니? 그렇지 않아? 그거 몰라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7명 중에서 3명 뽑아서 1열로 나열한다. 그럼 박스 3칸 만들어서 앞에서부터 7, 6, 5다. 끄덕끄덕.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다.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얼마? 210이죠. 이 210 계산하실 때도 보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이제 42고 곱하기 5 하면 좀 부담스러워. 그치? 맞아? 그럴 때 어때? 6, 5, 30에다가 7 곱하면 210이 좀 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수를 만드는 거야. 이걸 보수라고 그러거든? 10의 보수. 그러니까 10의 배수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곱해서 10이 되는 수를 서로 이걸 두 수를 10의 보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 좀 잘 기억해 보면 됩니다. 자, 2번 5P5래. 무슨 말이야? 5명 중에서 5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겠다.
맞아요?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5팩토리얼이라고 해주고 5팩토리얼은 120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푸셔야 돼. 자, 뭐 3번까지만 해볼게요. 3번에 0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래. 맞아? 그 0팩토리얼은 1이고 4팩토리얼은 24라서 답이 24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3번에 여러분이 하세요. 넘어갈게.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야. 됐니?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고, 첫 번째로 자주 나오는 게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됐니? 그 중에서 사람을 세울 때 조건을 붙이는 거지. 그럼 대표적으로 누구랑 누구를 이웃해야 돼. 누구랑 누구를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이런 얘기인 거야. 됐어? 그 다음 5번 잠깐 읽을게. 적어도라는 말이 나와요. 적어도 뭐뭐 하다. 적어도 뭐뭐가 아니다. 됐니? 그럼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사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해결을 할 겁니다. 됐나? 이걸 한 번에 다 설명할게. 알겠지? 네. 그럼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책에 나와 있는 거 외에도 좀 많이 예시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서 가십시다. 아시겠죠? 네. 모르잖아. 너 왜 이렇게 시간 빠르냐? 뭐 안 했는데 벌써 40분이야? 큰일 났네. 너 토요일도 진도가고 생겼네 이러다가. 자, 가봅시다. 아까 뒤로 올 때 적혀있던 거랑 똑같은 거 한 번 더 했거든요. 자, 보세요. 세 번째. 자, 남학생이 3명이라고 그러고, 자, 여학생이 2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너 무슨 생각할래? 라고 물어보시면 전체 인원수를 생각을 하세요. 이해됐어? 전체 인원수를 생각을 해야 돼. 됐니? 또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나 중학생이랑 푼 문제인데 민주를 포함한 10명의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 문제에서. 이해됐어? 문제에서 민주를 포함한 10명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몇 명 있는 거야?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지 내가. 그치? 맞잖아. 근데 어떤 애들이 이거를 민주 1명, 10명 1명 합쳐서 11명 이렇게 읽어. 문제를 읽을 때. 됐니? 물론 이거 빠르게 읽다 보니까 뭐 시험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명확하게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총 몇 명? 5명. 그리고 요즘 총 몇 명 잘 안 본다 애들이. 너 작년에 많이 봤어? 옛날에 진짜 많이 봤는데 총 몇 명. 그놈의 쌉소리 한다는 얘기는 정말 학원에서 애들이 많이 떠들었는데 알고 있니 노래? 총 몇 명? 요즘도 많이 보나? 요즘은 총 몇 명 다른 애들 별로 없어 보이던데.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1번. 자, 1번. 그냥 일렬로 세는 거야. 얘네들을 그냥 일렬로 세우고 있대. 총 몇 명? 5명. 5명을 일렬로 세우고 있대. 5명을 일렬로 세우고 싶어. 그럼 5명이 일렬로 세려면 자리가 몇 개 필요해? 5개가 필요해. 맞지? 5명을 일렬로 세려면 자리 5개가 5명을 일렬로 세우려면 자리가 5개가 필요하니까 박스 몇 개? 5개. 그치? 맞아요? 박스 5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하나, 둘, 셋, 넷. 맞니? 그렇게 해서 맨 앞에부터 몇 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죠. 이해가 돼요? 그럼 결국 이거는 5팩토리얼이니까 계산하시면 얼마? 120이다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거야. 맞니? 근데 이걸 문제를 읽고 빠르게 5팩토리얼이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박스 그리면서 공부를 하세요. 되니? 이해됐어? 네. 게다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어때? 순열이잖아. 순열. 맞지? 몇 명 중에 몇 명 뽑아서 계산하는 건데 아마 지금 뒤에 있는 내용까지 공부를 해보시면은 좀 느끼시겠지만은 막상 순열 기호를 써서 계산하는 게 잘 없어. 왜냐면 순열 계산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 곱셈으로 연결돼 있어. 그치? 그럼 쌤처럼 지금 박스 그리고 곱하기 계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순열 기호를 써서 얼마인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자, 3명을 뽑아서 1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해보자. 야,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대. 맞아? 그럼 박스 몇 개 필요해? 박스 몇 칸? 3칸. 그렇지. 쉽잖아.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박스 그려야 돼요. 중학생들처럼 박스 안 그리면 책 찍고 이러면 안 되잖아. 프린트 찍고. 그럴 수 없잖아. 그치? 중학생들은 숙제 안 한 걸로 해버려 그냥. 박스 안 그리면. 그래. 그러고 있어 지금. 오늘도 그래 됐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고등학생인데. 그렇지 않니? 그럼 짜증날 거 아니야. 숙제 해왔는데 못 찍고 이러면 선생님이. 네? 아닌가? 빡치지 않니? 고등학생 나 같으면 집 가겠다. 숙제 했는데 막 안 했다 그러니까. 자, 3명을 뽑아서 1렬 변한다고 하니까 첫 번째 들어온 거 5가지, 4가지, 3가지. 끄덕끄덕.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얼마? 60. 여기도 괜찮아? 여기까지 진짜 괜찮다. 그치? 자,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세 번째.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다 이러봐. 여학생끼리 이웃하대. 되니? 그 여기서 이웃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 붙어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생각해봅시다. 그럼 남학생이 3명이니까 남이 있고 여학생 2명이니까 여가 있는데 이때 이 여학생 2분께서 뭐 하대요? 이웃하고 싶대. 같이 붙어 앉고 싶대. 이해가 돼서 같이 붙어 앉고 싶대. 맞니? 그럼 생각. 자, 여학생들끼리 붙어 앉고 싶으니까 지금 여학생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가 여학생 전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둘이 묶는 거야, 떨어지지 않도록. 맞아? 그럼 이제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을 거야? 친구랑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붙어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붙으시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그렇지. 오, 대박. 손 잡고 있어야 돼. 맞아? 손 잡고 있어야 돼. 됐어요? 야, 웃긴 얘기지만 진짜 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설명해왔어. 손 잡고 있으라고. 자, 손 잡고 있어야 돼. 근데 남학생들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야. 그치?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배열하려고 하는 대상은 지금부터 남학생 3명과 여학생 이렇게야. 맞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이웃하면 한 몸이야. 이웃하면 한 몸이야. 됐어요? 이웃하면 한 몸이야. 맞아? 그럼 이렇게 한 몸, 2몸, 3몸, 4몸이야. 맞아? 그럼 몇 몸? 4몸. 몸 4개. 맞아? 몸 4개를 어떻게 배열해? 일렬로 배열해. 몸 4개를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 몇 칸 필요해? 4칸 필요해.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집어넣습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 여학생들끼리 손을 잡았는데 있잖아. 여기 1번 여학생이고 얘가 2번 여학생이거나 또는 둘이 자리를 바꿔서 2번 여학생, 1번 여학생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즉 여학생들끼리 손잡는 방법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학생 둘이서 손잡는 방법은 몇 가지? 2 곱하기 1 한 2가지입니다. 맞아요? 됐지? 왜냐면 이 한 몸 안에 2칸이 있는 거고 2칸 안에 여학생 2명 집어넣는 거니까 2 곱하기 1로 계산하는 거야. 됐니? 물론 책에는 곱하기 2로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뒤에 가셔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을 계산하시면 요거 이렇게 24고요. 답이 48입니다. 48. 자, 네 번째 가봅시다. 네 번째. 자,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남학생끼리 이웃하고 싶어. 남학생끼리 이웃. 남학생끼리 이웃하고 싶대. 아니 그러면 여기 남학생이 계시고 남학생 계시고 여기도 남학생 계시고 여기 여학생 계시고 여학생 계시는데 남학생끼리 이웃하고 싶대. 맞아? 그럼 남학생끼리 지금부터 무슨 몸이다? 한 몸이다. 끄덕끄덕. 그러면 이렇게 한 몸, 2몸, 3몸이야. 맞아? 그 전체 몸 몇 개? 3몸. 이렇게 전체 몸이 3몸인데 그러면 여기 3몸을 배열하는 방법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그치? 맞아? 근데 남학생들끼리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남학생끼리 손잡기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뭐 어깨동무라도 하고 있자. 됐어요? 남학생끼리 손잡고 있긴 그러니까 어깨동무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림 개판이구만. 이 파란 어디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우씨, 큰일 날 뻔했다. 됐어? 이렇게 어깨동무 하는 거야. 그럼 이 어깨동무 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남학생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남학생이라 생각을 하면은 자 1, 2, 3 이렇게 어깨 동무할 수 있지. 네. 그 다음에 1, 3, 2 어깨 동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 1, 2 2, 1, 3 2, 3, 1 3, 하나, 둘 3, 둘, 하나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맞니? 그럼 이 6가지라는 것의 의미는 남학생 3명이 들어오는 자리가 이렇게 3칸이고 거기다가 1, 2, 3번 남학생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하셔서 계산하신 답은 36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아? 네. 자, 5번째 갑시다. 여러분들 많은 예시들을 보셔야 돼요. 많은 예시들을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지. 자, 이번에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야. 됐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상황을 상상해봐. 여학생끼리 붙었으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경우에서 여학생들이 보통 빼면 되죠. 전체에서 여학생이 붙어있는 경우를 뺀다. 또 그냥 쉽게 말해서 여학생들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 혼자. 남학생들이 있어야 돼. 됐어? 여학생들 사이에 남학생들이 있어야 돼. 그치? 몇 명 있어야 돼? 그건 몰라. 그죠? 그러면 먼저 남학생들을 일렬로 배열할게요. 이해되니? 그래서 자 남학생들을 이렇게 남학생들을 이렇게 일렬로 배열을 합니다. 끄덕끄덕. 자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체크 해보면 이 빨간색 4자리밖에 없어. 상황 이해됐어? 그러면 남학생들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게 3팩토리얼이야. 그치? 그 다음 곱하기. 자 여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4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앉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는 4P2라고 씁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산하시면 요거는 6이고요. 6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해서 얼마? 7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물론 들어봐요. 우리가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사건에서 그니 일렬로 세울 때 전체 사건, 그러니까 전체 5명을 일렬로 세울 때의 120까지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48을 빼서 72로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전체 그러니까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 수가 120가지인데 그 중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한 경우가 48가지니까 그 나머지는 이웃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맞니? 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 A가 있으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A의 여집합 표현을 해서 여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여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지? 중학교 때 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여사건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얘기를 들어봐. 6번. 이번에는 남녀가 교대로 선다. 교대로 서는 거야. 교대로. 되니? 그러면 생각해보자.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2명이니까 교대로 서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치? 남녀밖에 없어. 미안하다. 이렇게. 됐어? 만약에 남학생과 여학생 수가 같다면 남녀 또는 여남으로 설 수 있어. 이해돼? 네. 근데 여기서는 인원수가 다르니까 이렇게 설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남학생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게 3칸이고 여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게 2칸인데 남학생 3명을 3칸에 집어넣으니까 3팩토리얼이고 여학생 2명을 2칸에 넣는 거 2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마저 계산하셔서 12가지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괜찮아? 자, 그 다음에 7번째 갑시다. 7번째 여학생이 자, 맨 앞에 선다. 여학생 맨 앞에 서는 거야.
됐어? 그럼 생각해보자. 생각. 자, 여학생이 맨 앞에 서니까 우리 몇 명 세워요? 5명 세워요. 됐어? 5명 세우니까 박스 몇 칸 필요해요? 5칸 필요해요. 오케이? 근데 맨 앞에 누가 들어와? 여학생이 들어오고 싶대. 맨 앞에 무조건 여학생 오고 싶대. 맞아? 그러면 1번 여학생이 있고 2번 여학생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2가지야. 그치? 그럼 둘 중에 한 명 세웠다 치자. 그럼 남아있는 이 파란색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네 자리를 4명이 일렬로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그럼 네 자리를 4명이 일렬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4팩토리얼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리하여 계산하시면 얼마? 4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 그럼 8번째 가자. 한 마음 같아서 13번까지 하고 싶긴 한데 왜? 어이, 아무튼 기다려봐. 알겠지? 자, 8번째. 양 끝에 여학생이 오는 겁니다. 양 끝에 왜 뒤적거려 봤더니 너무 많아? 알았어. 양 끝에 여학생이 오더래. 알겠지? 그러면 몇 명 앉아? 5명. 그치, 5명. 박스 몇 칸? 5칸. 너네 직감 복습할 때 박스 몇 칸 계속 들린다 이거. 너네 다른 애들 그러던데. 자, 하나, 둘, 셋, 4개. 됐어? 그럼 양 끝에 여학생이 오니까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2자리야. 그치? 근데 생각. 자, 1번, 2번 앉는 경우랑 2번, 1번 앉는 경우는 서로 어때? 다른 사건이야. 그치? 그래서 여학생을 여기 2칸에 집어넣는 방법이 2가지고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 3칸은 누가 채워야 돼? 남학생 3명이 채워야 돼. 그치? 남학생 3명이 일렬로 들어오니까 얼마? 이건 3팩토리얼. 됐나요? 네, 마저 계산하시면 됩니다. 6이고요. 12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다 알려드렸어 지금. 됐니? 집 가서 복습하시고 수업 좀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 힘내. 알겠지? 힘내시고. 자, 넘어갈게요. 뭐야? 넘어갈게요. 보기 4번. 자, 보기 4번. 꽃이 피어있는 화분 2개와 꽃이 피지 않은 화분 4개가 있다. 슬러시 이렇게 해보자.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좀 요런 센스도 필요한데 근데 앞으로 제가 문제 풀면서 계속 보여드릴 텐데 지금 상황이 꽃이 핀 거 2개. 맞아? 꽃이 안 핀 거 몇 개? 4개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럼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은 거야. 제가 이해됐어? 그럼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한글로 꽃이 핀 꽃, 안 핀 꽃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심플하고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나타내볼게요. 아니 동그라미 안 핀 거 X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해가 됐어? 네. 그럼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꽃이 피어있는 것끼리 이웃하고 싶대. 꽃이 핀 것끼리 이웃하고 싶대. 아 그러면 동그라미끼리 이웃한데 이웃한 무슨 몸이야? 한 몸이야. 맞아? 한 몸이니까 몸이 하나 둘 셋 넷 5이지. 그럼 몸을 5개 일렬로 배열하는 게 5팩토리얼이고 그다음 몸 안에서 이렇게 손잡는 방법 몇 가지다? 2가지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제 240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꽃이 피어있는 화분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대.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X들 사이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X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4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자. 5P2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네. 그리하여 마저 계산하시면 24 곱하기 5 곱하기 3대 이렇게 곱하면 20이니까 이거는 48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됐어요? 어렵지 않죠? 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네요. 적어도 뭐뭐하다. 됐어? 적어도 뭐뭐하다라는 말. 우리 이전의 내용에서 이전에 수학을 공부할 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보통 뭐를 얘기해서 존재성을 얘기해서 존재성.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 그래서 교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실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즉 존재성을 나타내는 의미였어. 이 단어 자체가. 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어도 뭐뭐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존재성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우리가 평소에 계산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좀 해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좀 용어를 좀 얘기해 보면 우리가 여사건이라는 얘기를 해볼게. 여사건이라는 용어. 여사건은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야. 않는 사건이다. 사경이네. 사건이지.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온다.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여사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여사건은 짝수가 나오지 않는 거야. 간단하죠. 맞아요. 우리 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애들이 나 연맥이로 일부러 표현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와 비슷한 이 집합에서? 여집합. 여집합과 비슷하죠. 맞습니까? 네, 여집합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니 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 알겠지? 됐어? 그리고 중학교 때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그 단원이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거기서 설명하는 방법대로 문제 풀면 됐지만 고등학교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동전 2개를 던져서 당연히 서로 다른 동전입니다. 서로 다른 동전 2개 던져서 적어도 하나가 앞면인 거야. 되지? 그러니까 동전을 2개 던져서 적어도 하나가 앞면인 사건.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또 서로 다른 동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자, 둘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앞 이렇게. 그치? 그다음에 앞면 뒷면 나올 수 있어. 그치? 그다음에 뒷면 앞면 나올 수 있어. 맞아요? 그다음 또 어때요? 뒷면 나올 수 있어. 이 말까지 맞아? 그럼 문제에서 봐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라고 보시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즉 여기가 파란색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인 거야.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사건은 흔히 앞면이 뭐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럼 생각해보자.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앞면이 뭐한다?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아? 네. 그럼 앞면이 존재하는 사건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렇게 3가지가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상황을 생각해봐. 얘들아. 파란색 상황의 경우의 수가 많아? 빨간색 상황의 경우의 수가 많아? 빨간색이 더 파란색이 더 많지? 됐어요? 자 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가 4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가 내가 원하는 상황인 거야. 됐니?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을 찾을 때 생각하는 거야. 자 전체 4가지인데 내가 파란색 3개를 다 찾는 게 편할까? 아니면 파란색의 여사건인 빨간색을 찾아서 전체에서 요걸 빼는 게 편할까? 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게 편하니? 아니면 전체 집합에서 여사건의 개수를 빼는 게 편하니? 이 말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때 나오는 여사건은 그냥 전체에서 여사건의 경우수 빼면 돼. 중학교 때 무조건 그렇게 하면 돼. 거의 다 그래. 한 80% 이상은 그래. 근데 80% 아니 90% 아니 95%는 그렇게 풀어. 교과서는 100%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아닐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이 파란색 사건 쌤이 지금도 원사건이라 할게. 원래의 사건이니까 원사건이라 할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여사건이다. 그치?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읽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하냐면 자 원사건의 경우 수를 직접 구하는 게 편할지 아니면 여사건의 경우 수를 이용하는 게 편할지 이걸 판단해 보셔야 돼. 왜냐면 내가 문제를 읽었는데 봐봐 전체 경우 수가 10개야. 전체가 10개야. 전체 10가지야. 근데 자 원사건이 예를 들어서 글자 몇일까? 원사건이 3개고 여사건이 7개야. 맞아? 왜 여사건 구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냥 원사건 3개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뭐다? 항상 여사건을 구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책에 보시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해도 된다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됐어? 네, 좀 문제 좀 풀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문제 좀 풀면서 얘기 좀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보기 5번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슬러시 무슨 생각할래? 라는 거야. 딱 슬러시하고 무슨 생각할래? 라는 거야. 무슨 생각할래? 쌤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곤란하잖아 그러면. 무슨 생각? 뭐라고? 어? 지금 뭐래? 못하지? 그치 그걸 뭐라고? 아 뭔데? 아 진짜 궁금하다 야. 야 약간 그거 있잖아 친구. 야 니 그거 아나? 뭔데? 아 아니다 이거 영어 또 하잖아 지금. 뭔데? 번호표라고? 뭐아프다고요? 아 뭐 아프다. 너 말 안 시킬게 알겠어. 자 남학생 4명 있고 여학생 3명 있어. 맞아 무슨 생각할래? 총 몇 명? 총 몇 명? 이거 생각하라고. 총 몇 명? 됐어요? 총 몇 명? 알겠지? 쌉소리 하지 말고 총 몇 명 생각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몇 명이다? 7명이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7명이네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 반장과 부반장을 각각 한 명씩 뽑을 때 슬러시 무슨 생각해야 되니? 박스 2칸. 그치? 2명 뽑네. 생각하는 거 2명 뽑네. 2명 뽑는데 문제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자 반장, 부반장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여자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적어도 한 명이 여자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생각을 조금 해보자. 알겠니? 자 여기 반장이고 여기가 부반장인데 괜히 적어도 한 자리엔 여학생이 들어오고 싶대. 그치? 맞아? 즉 적어도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여학생이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게 여학생일 수도 있고 여학생 남학생일 수도 있고 남학생 여학생일 수도 있고 남학생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오케이? 끄덕끄덕. 예. 그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이렇게 해서 3가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3가지다. 근데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1가지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생각해볼 게 뭐냐면은 보세요. 물론 여기는 원사건의 경우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3개 찾는 거야. 뭐 금방 하잖아. 그치? 자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자 풀 수 있는 방법을 2가지를 생각하는 거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대로 계산하는 거지.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자 어떻게? 전체 경우의 수 4가지에서 되니? 4가지에서 뭐를 한다? 뭐를 하는 거야? 남자 나오는 경우 수를 뭐 하는 거야? 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들어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3명이잖아요. 그쵸?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가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4 빼기 1 저것처럼 동전처럼 푸시면 틀려. 그치? 그럼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여학생이 적혀있다고 서로 같은 게 아니잖아.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서로 다른 상황이잖아. 그치? 맞아?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일단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 맞아? 그러면 전체 경우수가 어떻게 되니? 전체는 몇 가지야? 라는 거야. 그 전체가 몇 가지라는 말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람 7명을 2칸에 넣는다 이런 말이지. 됐지? 그러면 얼마? 그치? 7 곱하기 6을 해서 얼마? 4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7 곱하기 1은 42인 거야. 자 그럼 봐봐. 여학생이 들어오는 경우는 여기 3하고 2, 3, 2야. 6가지. 됐어? 그 다음에 여학생 들어오고 남학생 들어오니까 여학생이 반장 자리 들어온 거 3가지, 남학생이 부반장 들어온 거 4가지, 그 다음에 남학생이 반장이 되는 거 4가지, 여학생이 부반장이 되는 거 3가지고 남학생이 되는 경우 4가지, 3가지 이렇게 돼.
그치? 그러면 내가 계산을 지금 여기 있는 원사건의 경우수를 계산하려면 계산을 3번 해야 돼. 그치? 맞아? 그럼 어때? 효율성이 떨어져. 맞아? 그럼 뭐가 더 편하겠니? 전체에서 남학생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자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계산해보자. 남학생이 나온다는 말은 남학생이 반장, 부반장 다 해먹는 거니까 4 곱하기 3이야. 그럼 12가지인 거지. 맞아요? 그럼 어때? 이게 여사건이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42에서 뭐를 빼서 12를 빼서 몇 가지다? 30가지다라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쉽잖아. 문제가 쉬우니까 어때? 원사건의 경우수 찾기가 쉽다고. 됐니? 근데 원사건의 경우의 수가 많거나 원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해결한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또는 직접적으로 적어도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적어도의 뉘앙스가 있으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1순위로. 여사건 쓸래 말래. 됐어? 여사건 쓸래 말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자 원사건의 케이스하고 여사건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됐니? 근데 이걸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 이거 판단 못하고 고민만 하다 시간 가는 거야. 되셨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돼. 문제를 읽고 나서. 네. 2번 가봅시다. 2번. 2번. 자, 여학생. 그래. 지난 시간과 똑같네요.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2명이 뭐 하고 싶대? 교대로 선대.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래. 맞아? 교대로 서는 수를 계산하래. 그치? 그럼 교대로 서는 거니까 생각. 남학생 여기 서고 남학생 여기 서고 남학생 여기 서면 여학생 여기 서고 여학생 여기 설 수밖에 없겠다. 그치? 맞아요? 네, 그러면 자 남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3칸, 여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2칸. 아니, 그러면 남학생 3칸에 3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3팩토리얼. 자, 여학생 3명이 3칸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2팩토리얼. 맞아, 계산하시면 되겠죠. 6 곱하기 2에서 답은 12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됐어요? 네.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문제는 잘 보시고. 알겠지? 질문 있어? 괜찮아? 됐어? 하나만 더 해볼까?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봐봐. 공이 있는데 빨간 공이 뭘까? 빨간 공이 3개가 있고 파란 공이 5개가 있다 해보자. 맞아? 그래서 공을 2회 뽑는 거야. 상황 오케이? 뽑고 뽑는 거야. 근데 뽑았던 걸 다시 집어넣진 않아.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뽑았던 건 다시 집어넣지 않아. 이게 뽑는데 파란 공이 적어도 하나 있다. 적어도 있는 경우에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파란 공이 적어도 하나 있다면은 파랑 나올래? 빨강 나올래? 파랑 나올래? 라는 거라고. 맞아? 근데 이들의 여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빨강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어때? 빠르게 판단하는 거지. 이거 여사건을 풀기 훨씬 편하겠구나 라는 걸. 맞아요? 그럼 읽어봅시다. 자,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를 몇 번 뽑는다? 2번 뽑는다 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번 뽑는 건데 전체 8개다. 그치? 맞아? 그럼 8 곱하기 7 해서 56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연달아 2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해서 6. 그럼 맞아?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지. 이렇게 50.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됐어? 뒤로 가서 문제 풀면서 가보자. 근데 얘들아 298쪽 보니? 298쪽? 진짜 중요하게 적혀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배수 판정법? 처음 들어본 적 있어? 예? 보고 있어? 처음 봤어? 진짜? 무조건 아셔야 돼. 이거 진짜 무조건 아셔야 돼.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수업할 때 이거 알려주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좀 수에 관한 센스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게 뭐냐면
자주 나오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곱수 같은 거. 17의 제곱은? 그렇지, 얼마냐 이런 거. 됐어? 4의 세제곱은? 이런 거. 자주 나오는 제곱수들을 기억을 하는 거야. 토탈 하시면 제곱수 자주 나오는 것만 합치면 한 3, 40개 되는데 그런 거야. 문제 예를 들어 11의 제곱이 나왔어. 11의 제곱이 나왔어. 그럼 문제 풀 때마다 11의 제곱 계산할 거야? 아니잖아. 그런 건 빨리 풀고 넘어가. 빨리 눈으로 해. 그냥 뭐 기억한 대로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잖아. 1 더하기 1을 2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것처럼 선생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배수 판정법입니다. 배수 판정법. 보시면 잠깐 같이 읽어볼게. 알겠지? 그래서 이걸 다 증명해드리기는 지금 상황은 안 되고 대신 이제 볼펜 드시고 자주 나오는 것들을 꼭 발표를 좀 할게요. 알겠지? 자, 1번에 가시면 자 2의 배수는 쉽게 말해서 뭐가 됩니까? 짝수죠. 짝수. 맞아요? 짝수는 사실 여러분들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 짝수죠. 네, 쉽게 판단하실 수 있어. 2번 5의 배수인데 자 5의 배수도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의 자리 숫자가 0 아니면 5겠지 뭐. 그치? 그 다음 자 3번 중요해. 3번 별표 좀 해봅시다. 사실 1번, 2번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경우라서 괜찮은데 3번하고 4번은 자 요거는 조금 생소하지만 3의 배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알아두면 굉장히 편해. 됐어요? 자 얘기를 해보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자연수가 뭐다? 3의 배수래. 예를 들어서 봐봐 111이라는 숫자가 있어. 됐어? 그럼 언뜻 보면 사실 소수처럼 보이긴 해. 그치? 1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치? 근데 각 자리에 있는 숫자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했을 때 이 계산하면은 3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3은 뭐의 배수야? 3의 배수야. 3은 3의 배수잖아.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얼마니? 37입니다. 됐나요? 3 곱하기 37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숫자를 보고 얘가 누구의 배수인지를 찾아가는 거야. 되셨어? 그래요. 아무튼 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를 보는 수감과 키우는 거라서. 됐어? 그냥 구의 배수도 마찬가지예요. 구의 배수. 예를 들어서 5436 뭐 이렇게 볼까? 됐니? 숫자 되게 크잖아. 맞죠? 그러면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9를 하면 얼마니? 18이 나와. 그치? 18은 9의 배수다? 그럼 얘는 9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 언제 편하냐면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 할 때 굉장히 편해. 이걸 알면. 특히 3의 배수, 2의 배수, 5의 배수 같은 경우 자주 나오는 소인수니까 빠르게 판단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2의 배수는 짝수니까 애들이 쉽게 구하고 5의 배수도 끝자리고 0하고 오면 쉽게 구하는데 3의 배수는 사실 좀 아리까리해. 그래서 좀 강력하게 해서 무조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됐어? 그 다음에 자 5번 4의 배수. 요것도 별표 좀 합시다. 4의 배수. 4의 배수 판별을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 자 봐요. 쌤이 1736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1736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 자 끝에 두 자리 숫자. 끝에 두 자리 숫자인 3하고 6. 36. 36은 4의 배수죠. 맞아? 그러면 얘는 그냥 4의 배수야. 끝에 두 자리만 딱 보고 이거 4의 배수면 이 전체가 4의 배수야. 되니? 이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 네. 자, 그럼 6개, 그 다음에 6번이 6의 배수 같은 경우는 2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보기 문제 좀 풀어보고 뒤로 한번 가볼게. 여기 있는 거. 다 풀진 않고, 여기 1번에 있는 것만 좀 볼게요. 알겠죠? 1번에 있는 거. 자, 1번에 있는 거.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 텐데,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 자, 1, 2, 3, 4, 4개의 숫자 중에서 슬러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슬러시 그 박스 3칸 그래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3의 배수가 몇 개인지 궁금하대. 그러면 3의 배수라는 거는 각 자리에 있는 숫자의 총합이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여야 돼. 그치? 그러면 이 박스 안에 들어갈 숫자 3개를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와야 돼. 끄덕끄덕? 그럼 그 숫자를 우리가 미리 골라주자. 이해됐어요? 미리 골라주자. 그럼 미리 골라주자. 그럼 순서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있어요? 1, 2, 3.
그치? 더하면 6이잖아. 또 6 만들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있니? 여기서 없는 것 같아. 그치?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 누가 있어요? 2, 3, 4. 됐니? 그럼 1, 2, 3을 가지고 이 세 칸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3의 요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 3팩토리얼. 여기는 계산하는 방법 몇 가지? 3팩토리얼. 맞아? 계산하시면 합친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나머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방법. 자, 여기 있는 숫자를 딴 보면 봐봐. 각각을 3으로 나누면 얘는 나머지가 1이고 얘는 나머지가 2고 얘는 나머지가 얼마야? 0이야. 3으로 나누면. 그렇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이고 2고 0이야. 그럼 나머지끼리 다 더했을 때 뭐가 돼? 3이 돼.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잉여를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1, 2, 3, 4면 각각의 나머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는 1이고 이거는 2고 얘는 0이고 얘는 뭐가 돼요? 1. 1이 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 다 더해서 3 만드는 경우는 당연히 나머지의 합이 1 더하기 2 더하기 0의 구조일 수밖에 없어. 됐어요? 네. 그럼 여기 나머지가 1, 2, 0이 되게 하는 그때 그 숫자들을 찾는 거야. 됐니?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배열을 하시겠다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상황 이후에는 사실 계산이 이거랑 똑같거든. 그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 2가 되는 숫자, 0이 되는 숫자를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거니까. 오케이? 좀 생각해보면 봐요. 그러면 나머지 0 만드는 숫자, 2 만드는 숫자, 1 만드는 숫자를 저기 세 칸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이게 3팩토리얼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나머지 1 만드는 숫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곱하기 2. 그래서 얼마? 12.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알겠지? 자, 나머지도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 해보시고 들어가볼게요. 네? 되게 기본적으로는 들어갈 숫자를 미리 선정해서 좀 배열한다라는 거. 자, 다음 들어가 봅시다. 1번. 자, 1번. PR은 n 곱하기 n-1p의 r-1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얘기를 좀 들어보렴. 작년에 어디더라? 월급문고인가 여고인가에서 이걸 직접 증명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이게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나왔어. 근데 물론 직접 빈칸 주고 뭐 아무것도 없이 빈종에다가 증명해가 아니고 박스 채우는 걸로 나오긴 했는데요. 이런 거야. 자, 지금 NPR이라는 이 순열식이 다음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만족한대. 그래서 그럼 이 과정을 증명해가는 과정이야. 됐어요? 첫 번째는 이 NPR이라는 거를 뭐를 통해서 팩토리얼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고, 팩토리얼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의미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의미상으로. 됐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순열식을 이용하는 거고 2번에는 개념을 이용하는 건데 일단 개념을 이용하는 것도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됐어? 자, 의미 파악을 해보자. NPR이라고 돼 있으면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 N개 중에서 몇 개 뽑아? R개 택해서 뭐 한다? 1열 배열이야. 그쵸? 맞아요? 그럼 몇 칸 필요해요? R칸 필요해. 그치? 맞아. R칸 필요해. R칸 필요해. 그래서 R칸 이렇게 적어놨어. 이게 전체 R칸이네. 끄덕끄덕. 근데 자 생각해봐. 쌤이 맨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맨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예요? N가지야. N가지를 탁 채웠어. 그래서 N개 중에 하나 집어넣었어. 곱하기. 자, 뒤에 있는 요 자리를 채울 거야. 여기서부터 이까지 채울 거야. 됐어?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채울 텐데, 어이씨, 조졌다.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채울 텐데, 생각해봐. 몇 칸 남았어요? R-1. 그렇지. R-1개 남은 거야. 맞아? 몇 개 중에서? 몇 개 남았어?
지금 전체 n개 있었는데 하나 썼어. n-1 중에서 r-1개를 택해서 뭐 하는 거야? 1열변하는 거야. 상황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순열식으로 뭐라고 씁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는 n-1 pr-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사건과 주황색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곱하기로 계산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 결과는 뭐다? n 곱하기 n-1 p의 r-1로 계산한다는 거야. 뭐가? npr.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결국에는 r칸을 채워야 되는데 n개 중에서 r개를 한 번에 뽑아서 한 번에 집어넣는 거라. 그래서 n개 중에서 한 개를 먼저 뽑아서 하나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n-1개 중에서 나머지 r-1칸을 채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순열식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먼저 NPR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NPR은 자, 여기 가셔서 쭉 가서 뭐가 같냐고 했냐면 우리가 전에 뭐라고 했어요? n 팩토리얼 분의 뭐다? n-r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무조건 정의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거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니?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 n이 좀 하면 안 된다 야.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이게 얘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얘가 얘랑 같은 거니까 자, n 곱하기 뭐라고? n-1 p의 r-1 이거 n이라 적어놨냐? 자, 요거 한번 식변형 한번 해봅시다. 정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얘가 어떤 구조를 하냐면 자, NPR이면 N은 이렇게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와. 그 다음에 자, R은 이렇게 세모 자리에 들어와. 식의 구조가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N 곱하기 자, 여기 N-1이고 여기 R-1이니까 이거 안 나오니? R-1이니까 쭉 써서 분자는 파란색 동그라미 팩토리얼이니까 n-1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야. 분자는 끄덕끄덕 모양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분모는 동그라미 빼기 뭐다? 동그라미 빼기 세모다 라는 거죠. 동그라미 빼기 세모다. 그러고 나서 팩토리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n-1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이제 r-1이 들어오는 거야. 그치? 누가 탈출하고 싶어서 비상구 보는 거야 지금. 자, 그럼 n 곱하기 분모 쭉 오시면 생각 n-1 빼기 r-1 계산하시면 이거는 n-r이 돼. 이해돼? 네. 그래서 이거는 n-r 팩토리얼이고 위에는 n-1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위에 분자 있는 n-1 팩토리얼은 1부터 n-1까지야. 맞아? 거기다가 n을 딱 곱해줬어. 됐니? 얘가 일로 간 거야. 그럼 그 순간 위에 있는 분자는 n 팩토리얼로 바뀌시고 n-r 팩토리얼이고 이거는 npr입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끄덕끄덕. n이라는 거 맞지? 팩토리얼. 뭐라고요? n 팩토리얼. 아, 요거 두 개 합쳐서 왜 이렇게 되냐 이 말이야? 네. 오케이. 생각해봐. 요거는 지금 이 상황이 n-1 곱하기 n- 하나 작아지지? 하나 작아졌다? 또 작아졌다? 그럼 어디까지? 2 곱하기 1까지. 그치? 내가 딱 곱하기 n을 딱 붙여보겠대. 그럼 1부터 n까지 곱이랑 같잖아.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뀌더라라는 거야. 끄덕끄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뭐 방정식 쓰듯이 x, y, z 넣고 문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곱셈의 의미를 품고 계셔. 그치? 맞아? 그래서 좀 생각해줘야 돼. 됐어? 근데 귀찮다고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지. 꼭 직가서 증명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보셔야 돼요. 팩토리얼 감각을 키우는 거야. 됐어? 네, 팩토리얼의 기호 의미 자체가 곱셈으로 이렇게 쭉 길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고요. 팩토리얼 의미를 단순하게 뭐 곱하기 값 계산하는 걸로만 취급하시면 안 돼.
네, 뒤로 가볼게요. 자, 2번 갑시다. 2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장인데 그래도 얘기를 해볼게. 자, 10명의 회원이 있는 어느 모임에서 슬러시. 됐어? 슬러시 무슨 생각할래? 총 몇 명? 10명. 그치, 이건 좀 심플하다. 자, 그 다음 회장, 부회장 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겸직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회장한 사람이 부회장하고 뭐 이렇게 안 한다는 뜻이지. 맞아? 그럼 지금 10명 중에서 생각 10명 중에서 몇 명 뽑아? 3명을 택하는 구조야. 맞아? 오케이? 그럼 박스 몇 칸? 3칸. 박스 3칸. 박스 3칸. 맞아? 그러고 나서 뭐래? 전직 경우 수를 계산해. 너무 심플한 거 아니야? 10명 중에 3명을 택해서 뭐 하는 거니? 1년 배열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몇 가지? 10가지. 두 번째 칸 9가지. 세 번째 칸 7가지. 맞아? 그럼 계산하시면 이게 지금 얼마? 8가지입니다. 미안. 720이야. 그치? 맞아? 근데 이거를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게 10p3인 것까지는 인지하고 가자. 됐어? 됐어요? 이걸 10p3 안 쓰고 이렇게만 쓰면 거의 중학교 수준의 풀이가 되는 거니까. 됐어? 2번. 자, 학생 수가 n명인 학급에서 슬러시 몇 명 있어? n명 있어. 거기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가 방법의 수가 210까지 1대래. 그럼 n명 중에서 생각 n명 중에서 몇 명 택해? 2명 택해. 맞아? 근데 생각해봐. 반장하고 부회장, 회장하고 부회장 서로 같은 대상이에요? 아니죠.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 맞아?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우리가 박스 만들어 생각한다. 맞아? 박스 만들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순서를 생각해서 계산하고 그러면 뽑고 난 다음에 일렬로 배열한다는 구조니까 이거는 뭐로 생각해서? 순열로 생각하겠다는 거지. 오씨, 배열. 맞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박스 만들어서 여기는 n, 그다음 여기 뒤에는 n 빼기 1이 되겠다. 끄덕끄덕. 그치? 왜? 이거는 np2니까. 그럼 요게 210이래. 맞아요. 자, 그럼 생각이 들어.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네, 이거 전개하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풀까요? 라는 거야. 뭐 나쁘지 않거든요. 뭐 잘못됐단 건 아니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10이 능력이야. 맞아? 그럼 곱해서 210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는 거지. 맞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이때 여기 있는 n하고 여기 있는 n 빼기 1이 무슨 수예요? 자연수예요. 그치? 근데 차이가 얼마나? 얼마 차이나? 1 차이야. 그러니까 1 차이 나는 숫자 두 개 곱해서 210만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이제부터 고민을 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것도 센스야. 이것도 감각이고. 생각해봐. 1 차이 나는 숫자니까 자기 자신을 2번 곱하는 거랑 크게 얼마 차이가 안 나.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나랑 1 차이 나는 걸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나왔대. 그럼 나를 2번 곱하는 제곱수를 나를 2번 곱하면 제곱수죠. 그러니까 제곱수 중에서 210에 가까운 게 누가 있냐라는 거지. 누가 있어요? 15의 제곱이 225입니다. 됐어? 그러면 적당히 이거 15 곱하기 15니까 15 곱하기 14 한번 해볼까라는 거지. 맞아? 근데 생각해봐. 15 곱하기 15는 15를 몇 번 더한 거야? 말이 어려워? 15를 15번 곱한 거야. 그럼 15 곱하기 14는 15를 몇 번 곱한 거야? 14번 곱한 거야. 그럼 15를 한 번 더 곱했으니까 15를 뭐 하면 돼? 빼면 돼. 그럼 210이야. 됐니? 얘들아, 이 방금 계산 초등학생 하는 거다 이거. 진짜로. 됐어? 네, 그러니까 이런 수감각을 가지고 계시자 우리가. 됐니? 아, 선생님 귀찮아요. 그냥 뭐 이렇게 방정식 풀면 안 돼요? 너 100% 이거 오래 걸린다. 너 100% 이거 오래 걸린다고. 왜냐면 생각해봐. 210이야. 그럼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20이라고 10. 근데 차이가 1이 안 나. 씨 뭐지? 해봐. 막 고민한다고. 그럼 뭐니? 3하고 뭐 70하고 절대 안 되는데. 이런다니까? 됐어? 숫자가 크면 봐봐요. 숫자가 크면 두 개 곱해서 누군지 찾기 힘들어. 됐니? 그럼 이런 식으로 뭐해서 추론해서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15의 제곱이 225인 걸 보자마자 바로 모르면
진짜 이거 계산하다가 시험 시간에 시간 다 날립니다. 진짜로요. 아니, 그래도 많어. 알겠지? 그래서 방정식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와서 못 풀었어요. 시간 보냈어요. 이래도 많아. 그래서 그저 평소에 이 생각은 좀 해봅시다. 알겠죠? 됐니? 그 수르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속도가 나. 알겠니? 그래야 시험 가서 다 풀고 와. 알겠죠? 예. 근데 반드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15하고 14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거든요. n 이렇게 x로 계산하시면 n-15 n 플러스 15 14가 능령이니까 따라서 n 값은 자연수만 쓰지. 그래서 n은 15다. 그래서 뭐다? 몇 명이다? 15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쌤 개인적으로는 파란 색깔 풀이 추천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진짜 고려해봐야 돼 이거는. 됐어? 자,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으로. 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 조금 이제 약간 미세먼지 같은 팁인데. 뭐야, 왜? 미세먼지 왜? 미세먼지 같은 팁인데 들어봐. 2차 방정식 풀 때 안 보이면 당황하잖아 우리가. 그치?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보자마자 누구랑 누구의 곱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이것처럼 사실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럼 방법이 뭐냐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210을 소인수분해 하세요. 알겠니? 그럼 210은 생각해봐. 21 곱하기 10인 건 알잖아 여러분들이. 그치? 맞아? 그 두 개 갈라봐. 얼마야? 3 곱하기 7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5야. 맞지? 그러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인데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숫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조합해서 동그라미 곱하기 셈으로 만들었을 때 차이가 1밖에 안 나는 걸 고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뭐다? 3, 5, 15에 2, 7에 14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아 이거 15 곱하기 14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도 괜찮아. 됐어? 오케이? 아 근데 소인수를 못하는데 이러면 방법이 없다. 이걸 고민하시던지 이걸 하시던지. 됐어? 할 수 있는 생각은 다 보여드렸어. 됐어? 지금 추천한 건 다 공부해 그냥. 알겠지? 네. 그리고 숫자가 크면 힘들어요. 사실 그렇잖아. 3번으로 갑시다. 3번. 자,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슬러시. 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슬러시 다음과 같은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 자, 정수 개수 구하는 거죠. 네, 정수 개수 구하는 건데 이럴 때는 무조건 박스 만듭니다. 그치? 정수 개수 문제는 박스에 최적화된 문제지. 자, 1번.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세 자리래. 세 자리 정수래. 그럼 박스 당연히 세 칸이죠. 근데 내가 이제 넣을 수 있는 대상에서 0이 포함되어 있으면 굉장히 신경을 잘 써야 돼. 그치? 왜냐면 맨 앞에 0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이 파란색 박스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몇 가지? 4가지예요. 맞아요? 그럼 4가지고 여기 나머지 이 빨간 박스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예요? 만약에 1, 2, 3, 4 중에 하나를 썼다. 4를 쓰면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그럼 4야. 그치? 근데 보통 우리가 어때? 앞에서부터 공부했던 경험상 여기 뭘 넣으면 한 개가 줄어들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3이라고 적어요. 맞아? 그래서 빠짐없이 잘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지? 그러고 나서 곱하기 얼마? 3까지. 그러면 파란색의 숫자 넣는 거랑 빨간색의 숫자 넣는 사건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곱하기 계산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걸 좀 엄밀하게 또 얘기해보면 맨 앞에는 4가지가 맞고요.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순열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마저 계산하시면 됩니다. 얼마? 48. 오케이. 자, 2번. 이거 됐어. 2번. 자, 세 자리 짝수래. 세 자리 짝수. 짝수를 만들고 싶대. 자, 짝수를 만드는 경우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짝수를 만든다라는 말은 1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2 또는 4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가 3개이기 때문에 박스도 3개를 그립니다.
박스 3개 그리시고 자, 맨 끝에 0 쓰시고 2 쓰시고 4 쓰고 끄덕끄덕.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 0이 들어왔어. 그럼 누구 남았니? 1, 2, 3, 4 나왔어. 맞아? 그럼 1, 2, 3, 4 가지고 여기 있는 두 칸만 딱 채우면 돼. 그쵸? 맞아요? 그럼 이거는 4P2. 그러니까 4 곱하기 3을 해서 얼마? 12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근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2를 넣고 남은 게 0, 1, 3, 4예요. 0, 1, 3, 4. 그치?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0, 1, 3, 4에서 0을 제외하면 몇 가지야? 3가지야. 그치? 맞아? 그럼 여기 3가지니까 그 다음 칸은 2가지인가? 아니지. 0이 다시 죽었던 친구가 다시 살아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몇 가지? 3가지. 그리하여 몇 가지입니다. 전체 9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맞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3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9가지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0이 있는 경우는 항상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정답은 30가지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자, 세제곱에서 3의 배수를 구하래. 3의 배수. 자, 3의 배수니까 합이 뭐가 된다? 합이 뭐가 된다? 합이 3의 배수. 합이 3의 배수니까 여기서 숫자를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누가 있어요? 0, 1, 2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 1, 2, 3 더 있어요? 여기 6인 경우니까 또 합이 9가 되는 경우 있지. 2, 3, 4 맞아? 그럼 이 세 가지로 만드는 숫자를 생각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숫자 0, 1, 2로 만드는 세 자리 숫자를 생각하는 건데 맨 앞에는 0이 들어올 수 없잖아. 그치? 맨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1, 2 해서 2가지 생각해봐요. 박스 이렇게 만들면 여기 1, 2하고 2 못 들어오잖아. 그럼 2가지야. 맞죠? 그럼 2가지고 1가지야. 맞지? 근데 여기는 어때? 여기 있는 것들은 0이 없기 때문에 그냥 1열 배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4팩토리얼, 4팩토리얼. 맞아? 위에서부터 계산하시면 4, 6, 6 해서 얼마? 16 이렇게 계산하시면 하나 빼먹었다. 그치? 뭘 빼먹었냐? 아, 하나 빼먹 0, 2, 4 빼먹었구나. 0, 2, 4 또 있네요. 맞아?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4가지겠다. 그럼 토탈 20가지 이렇게 하겠다. 됐니? 네, 이렇게 해서 3의 배수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4번 합시다. 4번.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경우의 수. 자, 이웃한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좀 생각해보면 이웃하면 무조건 생각하실 거 이웃하면 뭐다? 한 몸이다.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치? 한 몸하고 뭐 한다? 이제 붙은 애들끼리 뭐 손잡기? 손잡기. 그래서 붙은 애들끼리 손잡기. 됐어? 이 경우로 딱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대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여학생 3분이 계시고 남학생 몇 분이 계셔? 4분이 계시는데 이걸 일렬로 세울 때 슬러시. 자, 얘를 일렬로 세운대. 근데 문제에서 말씀하신 뭐냐면 여학생 3명끼리 이웃하고 싶대. 여학생 3명끼리 이웃하고 싶대. 맞아요? 지난 시간 했지?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상관없대. 그치?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니까 이웃하면 한 몸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남학생 하나 둘 셋은 각자의 몸입니다. 맞아요? 그럼 전체 몸 몇 개? 5개. 그치? 그럼 몸을 일렬로 변하는 거 5팩토리얼. 만약 그 다음에 여학생끼리 손잡는 경우의 수가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손잡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맞아요? 네. 즉 여학생끼리 뭐 하는 경우? 자리 바꾸는 경우다 라는 거지. 여학생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이렇게 3칸에 여학생 3명이 들어오는 경우의 수랑 똑같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계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120 계산하시면 120 곱하기 6이니까 720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2번 가보자. 2번에는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대. 자, 이것도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이다 보니까 전체에서 여사건을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있잖아. 이럴 수 있어. 봐봐. 1번의 여사건이 2번은 맞아. 중요하다 이거 들어봐. 1번의 여사건이 2번이 맞아.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1번은 여학생 3명 전체가 이웃하는 거야. 이거 여사건은 여학생 전체가 이웃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어떤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학생 2명만 이웃하고 싶대. 그런 문제가 나와. 그럼 여학생 2명 이웃하는 경우의 여사건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할 말이 없는 거야. 무슨 상황이 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풀이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다니까 먼저 남학생을 배열합니다. 남. 그 남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4자리가 되고, 그럼 이때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되겠어요. 맞아요? 남학생들, 파란색 남학생들을 4칸에 배열하는 게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5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3자리를 선택해서 일렬로 여학생들을 배열하니까 5P3이다. 그치? 그래서 맞아 계산하시면 여기서부터 24 곱하기 뒤에 거는 얼마?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그쵸?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것도 뭐 취향 차이긴 한데 이걸 뭐 60이라 계산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120이죠. 맞아요? 요거 계산하면 12예요. 맞니? 그럼 얼마? 1440 이렇게 하는 게 12의 제곱 곱하기 10을 해서 됐어? 12제곱 곱하면 144니까 이런 식으로도 계산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뒤로 가봅시다. 5번. 5번. 쓸 수 있겠다. 5번.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슬러시 총 몇 명? 6명. 총 몇 명? 6명.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을 구하라. 교대로 선대요. 그럼 교대로 선다는 말은 자,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연합. 이 2가지 경우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여기는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아까 남학생 3명, 여학생 뭐 2명 이렇게 돼 있으면 교대로 서는 방법이 남녀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남자로 시작하는 거, 여자로 시작하는 거 2가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남학생들이 일렬로 설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3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이렇게 3칸에 일렬로 서는 거 3팩토리얼이고, 남녀, 연합 하는 경우 몇 가지? 2가지로 계산해서 답이 72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겠지? 자, 2번. 자, 2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이 일렬로 설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데 이거는 어때요? 여학생 수가 더 많죠? 네, 그러면은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연합, 이렇게. 맞니? 그래서 연합 뭐 쓰진 않을게요.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여학생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5팩토리얼, 남학생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4팩토리얼 해서 계산하십니다. 답이 2880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박스 해보세요. 넘어갈게요. 6번부터 가죠. 6번. 교과서 이런 문제 좀 나오거든. 문자 배열하는 문제. 본 적 있어? 교과서. 까지 안 나왔어. 아, 그래, 알겠어요. 조금 더 복습 잘 하시고 지울게요. 홍보 혹시 쌤 풀고 있어? 네? 쌤 풀고 있어? 네. 유리함수, 무리함수? 유리식 더 쌤하고 짜증나. 뭐라고? 유리수 더 쌤하다 짜증난다고? 유리함수 그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에 유리수 더 쌤은 너무 어려워. 아, 그래? 너 시기 좀 그러면 좀 간결하게 써봐. 알겠지? 그러니까 줄이는 노트 이런 데다가 해보고. 됐어? 네. 그리고 자꾸 뭐라 그럴까, 뭐 계산할 때 아무래도 생략하는 과정에서 실수 날 수도 있잖아. 생략 안 하고 한번 해봐. 알겠지? 안 하고 좀 몇 개 풀어보다가 좀 잘 되면 생략하고 좀 해보고.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자, 6번 가봅시다. 자, SPECILL 듣니? 무슨 글자인지 알아요? 알아? 스페셜이죠. 네. 혹시 모를까봐. 근데 한번 물어보자. 혹시 너네 자음 모음을 알지? 네. 나 왜 그러냐면 진짜 가끔씩이야. 근데 매해 한 명씩은 자음 모음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
진짜 혹시 할 말 아니겠지. 그 다음에 한글 자음 아시죠? 진짜 걱정이 돼서 그거 알겠지? 혹시 그 윷놀이 알지? 해봤어? 나 물어봤는데 혹시 윷놀이 해봤냐고? 윷놀이 해봤어? 알았어.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윷놀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 윷놀이를 모르는 거야. 틀려온 거야. 대참사가 일어났어 진짜. 쉬운 문제인데 거리 몇 개가 뒤집힐지 모르겠대. 그래서 못 풀었대. 생이 뒤집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약간 이해를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희가 윷놀이를 살 시기가 아니다. 살 시대가 아니잖아. 뭐 명절 가족끼리 모아갖고 윷놀이 할 거 아니잖아. 그쵸? 했으면 모든 마블을 했겠지. 모여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번에 30분 동안 윷놀이 설명한 적도 있어. 윷놀이 때문에 그 대참사 이후로. 네. 아무튼 아시겠죠? 우리는 자 스페셜 해서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슬러시. 자 그럼 S P E 뭐야? C I A L. 그래서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슬러시. 그럼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박스 몇 개 필요해? 7개 필요해. 그치, 7개 필요해. 그럼 1번 S가 맨 처음에 오고 P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래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S를 맨 앞에 쓰고 P가 맨 뒤에 오고 싶대. 끄덕끄덕. 그러면은 S하고 P 사이에 박스 몇 개 들어와? 여기 들어와. 그치. 5개, 그치? 5개 말했지? 5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기 S하고 P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S하고 P를 양끝에 놨으면 5개의 문자가 남고 5개의 문자를 5칸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거는 5팩토리얼로 계산해서 120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쵸? 2번. 자, 이건 뭐라고 했냐면 S하고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오는 경우의 수래. 들어있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와 P가 이렇게 있어요. 끄덕끄덕. 근데 이 사이에 어떤 2개의 문자가 있대. 이거까지 오케이? 네. 됐어?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잖아. 그럼 3개는 하나, 둘, 셋 여기 아무 때나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지. 맞니? 이 말은 어떤 상황과 똑같을까? 라고 하시면 S 네모 P가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한 몸이라는 뜻이야. 이거 그대로 붙어 있었는 뜻이라고. 상황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생각. 그럼 몸의 개수를 세자.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4개의 몸을 일렬로 표현한다. 4팩토리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선정을 해야 돼. 누구 선정하냐면 여기 누가 들어올래요? 그치. 아니 SP를 제외하고 전체 5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2칸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OP라고 할 수 있겠죠. 즉 5 곱하기 4 이렇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할 거는 S하고 P 사이에 파란색 박스 2개가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SP고 여기 PS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S하고 P가 자리 바뀌는, S하고 P가 이렇게 자리 바뀌는 경우의 수 2가지까지도 고려해서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시면 숫자가 좀 커요. 계산하시면 계산 여러분이 하세요. 960입니다. 됐지? 넘어갈게. 자, 3번. 자, 3번.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건데 적어도 됐어? 한쪽 끝에 뭐가 나왔대?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말은 맨 끝과 맨 앞과 맨 끝에 모음이 온다라는 거지. 둘 다 와도 괜찮고 앞만 와도 괜찮고 뒤만 와도 괜찮고. 맞아요. 그럼 이 3가지 사건에 즉 적어도 하나의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라는 거의 이 사건은 양 끝에 누가 온다? 자음이 온다랑 똑같은 말이지. 이해가 됐어? 그럼 생각해봐. 적어도 나왔어. 무슨 생각할래? 여사건. 여사건을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여사건을 생각해봤더니 원사건의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 여사건의 경우 수는 1가지야. 그치?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여사건을 푸는 게 좀 더 어떻다? 편하겠다 라는 판단이 서는 거야.
테디 무작정 가가지고 와다다다 하시는 건 아니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전체 경우수부터 생각해보자. 전체는 어떻게 하냐면 이 7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는 그냥 7팩토리얼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 맞아? 그럼 7팩토리얼 계산하시면 얼마니? 5040이거든요. 요걸 계산해보세요. 알겠죠? 네. 600까지 여러분들 외우셨을 거 아니야. 600이 720이니까. 맞아? 그래서 7 곱하면 될 거야. 오케이. 5040이고 자, 여사건을 생각하는데 여사건이라고 하면 여사건은 뭐다? 양 끝에 뭐가 온다? 자음이 오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여기서 자음을 찾아보자. 알겠지? 콕 찍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가 찾긴 할게. 알겠지? 근데 진짜 틀린 애들이 있어. 아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 자 국어 문법은 어째? 뭐라고? 국어 문법은 어째? 국어 문법은 없냐고? 뒤에 사전식 배열이 나와. 그럼 가나다라 마바사 ABC 이거 ABC 순서 몰라서 틀린 애도 있어. 마음 아픕니다. 그러면 알겠죠? 자 S하고 P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L 이렇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음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양 끝에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가운데는 그냥 일렬 배열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빨간 색깔 칸에는 자음 4개 중에서 2개를 집어 넣는 거니까 4P이고 몇 개 나왔니? 하니까 5개 남은 걸 일렬로 배열하자. 요렇게 됐어요? 네. 자 근데 생각해봐요.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4, 3, 10이고 12 곱하기 5 120이니까 얼마? 1440이죠. 그래서 마저 빼서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니? 3600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네. 자 진짜 걱정돼. 할 수 있겠지 뭐. 근데 이런 거 틀리면 마음 아프잖아. 그렇지 않아?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웬만하면 자음 모음에 동그라미 쳐주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아무래도 모음의 개수가 적으니까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거고. 7번 가봅시다. 7번. 자, 5개의 문자 A, B, C, D, E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슬러시 만들어지는 120개의 문자 배열을 사전식으로 A, B, C, D, E에서부터 E, D, C, B, A까지 나열할 때 슬러시 사전식 배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전식 배열? 맞아? 알아? 몰라? 알아? 알아 몰라? 그래? 요즘 그러니까 사전을 펴볼 일이 없으니까 사전식 배열을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냐? 요즘 다 네이버 좀 나오잖아. 나도 네이버 검색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사전이 이렇게 있으면 A 다음에 A로 시작하는 거 쭉 나오고 B로 시작하는 거 쭉 나오고 그다음에 C로 시작하는 거 이런 순서로 나와.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근데 A로 시작하는 걸 들어갔을 때 맨 앞에 나오는 게 A로 시작하는 게 누군지 나오는 거야. 여기서 A로 시작하는 게 누군지 나오고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게 누군지 나오는 거지.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무조건 A, B, C, D, E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 각 칸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C로 시작하는 거 나오겠지. 그럼 봐봐. A, B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누구니? 라고 보면 A, B, A로 시작하는 거야. A, B, A 어쩌고 하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순서가 A, B, B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A, C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게 A, C, A로 시작하는 누구. 그 다음에 A, C, B로 시작하는 누구. 그 다음에 A, C, C로 시작하는 누구.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이런 순서대로 배열하겠대. 됐어요? 정 모르겠으면 집 가서 요즘 집에도 사전이 없구나. 학교 가서 사전 한번 들춰봐. 알겠지? 시험 문제가 안 나오길 바래. 근데 국어 시간에 사전 안 쓰나? 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래?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사전 하나씩 꺼내갖고 그런 거 아니야? 도서관에서 사서 꺼낸 애를 못 봤는데요. 사전 배고 자는 애도 없겠구나 요즘에는. 그러면 자 그러면 해봅시다. 네, 그러면 생각해봐요. 맨 처음에 오는 게 A, B, C, D, E거든? 그 다음 오는 게 누굴까? 이거 다음에 오는 게 A, B, C, E, D, D, E, D가 와야 돼. 됐어? 그 다음에 A, B, 그 다음 뭐가 와야 돼?
이제 C로 시작하는 거 끝났거든. 세 번째 칸에서 C로 시작하는 거 끝나서 D로 시작하고 C, E. 그 다음에 A, B, D, E, C 이렇게 오는 거야.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런 순서대로 가서 맨 마지막에 오는 거는 맨 마지막은 E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J 거꾸로 가는 거겠지? D, 그 다음에 C, B, A. 그니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1번부터 가봅시다. 1번은 뭐라고 했냐면, 자, C, B, A, E, D는 몇 번째냐? 몇 번째냐? 몇 번째 이렇게 돼 있어. 됐어? 그러니까 번째 수를 세는 건데, 번째 수를 셀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가 맨 앞에 C로 시작하잖아. 그치?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C로 시작하는 거면, 예를 들어서 숫자로 치면은 뭐 세 번째니까 3000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3000 앞에 있는 숫자는 1000, 2000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그럼 무슨 말이냐? 자, C, B, A, E, D가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A로 시작하는 누군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누군가가 이만큼 쭉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C로 시작하는데 뭐로 시작하는 거야? C로 시작하는데 여기는 B로 시작하나? B로 시작하잖아. C 다음 B로 시작하잖아. 여기는 CA로 시작하는 누군가가 이만큼 있겠지. 맞아? 네. 그 다음에 또 어때?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좀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그럼 이제 개수로 좀 살려봅시다. A로 시작하는 걸 찾는 건데 숫자가 전체 5개고 맨 앞에 A를 쓰게 되시면 남는 게 4팩토리얼이에요. 그쵸? 4개 중에 4칸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 4칸이야. 여기 4칸 4팩토리얼. 맞아? 그럼 여기는 CA로 시작하는 거니까 몇 개 남아요? 3칸 남죠? 3팩토리얼이야. 그 다음. 자, 그럼 우리는 뭘까지 찾냐면 A로 시작한 애들, B로 시작한 애들, CA로 시작한 애들 다 찾았어. 맞지? 개수가 24, 6. 그럼 이까지 다 합치면은 너니 54. 이 54이라는 말은 CA로 시작하는 친구 중에 맨 마지막 친구가 54번째란 뜻이야. 이 말 이해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친구는 CB로 시작하는 애 중에 제일 빠른 걸 찾는 거야. CB로 시작하는 애 중에 제일 빠른 거. 그럼 CB, A, D, 따라오네. D, E 이렇게 하시면 얘가 몇 번째야? 55번째야. 끄덕끄덕. 근데 아직 멀었어. 하나 더 가볼까? C, P, A, D, E니까 자리를 바꿔서 E, D 이렇게 하겠죠. 몇 번이에요? 56번째. 내가 원하는 건 몇 번째? 56번째.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자, 2번. 이번에는 번째를 알려주고 그게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번째를 알려주고 그게 누구냐 찾는 거야. 자, 번째를 알려주고. 그래서 87번째는 숫자가 누구니? 라고 하는 거야. 87번. 87번째 숫자는 누구니? 라는 거야. 그치?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A로 시작하는 숫자 전체가 24개야. 그치? B로 시작하는 숫자 전체가 24개야. 그럼 C로 시작하는 건 전체가 몇 개겠니?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애가 있고, B로 시작하는 애 있고, C로 시작하는 애 전체가 몇 개예요? 이거 24개. 24개에서 몇 번째? 72. 그러니까 C로 시작하는 거 맨 마지막 친구가 72야. 그러면 D로 시작하는 친구 맨 마지막은 여기다가 24를 또 더하니까 90몇이 돼.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87번째 숫자는 뭐로 출발한다? D로 출발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D로 시작한다. D로 시작하고 D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DA로 시작하고 뒤에 박스 3칸이야. 몇 팩이에요? 3팩이니까 6개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DA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오는 친구는 78번째입니다. 됐어요. 자, 아직 10개 한 9개 남았다. 그치? 그럼 B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게 누구니?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6을 또 더하지? 이건 6개니까 그러면 84번째가 될 거야. 그럼 다 간다. 뭐가 87번째 숫자는 DC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생각해보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럼 DC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DCA,
B, E라고 하시면 이게 85번째입니다. 맞아요. 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D, C, A니까 A로 시작하고 E, B 쓰시면 이게 86번째고 그 다음에 D. 자, 이제는 DCA로 시작하는 건 다 찾았으니까 이제는 DC, B로 시작하고 AE로 생각하시면 이게 87번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 거는 DC보다 BA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답을 이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봅시다. 가라. 넘어가지면 이거 하고 가자, 알겠지? 알겠어. 이 두 개 남았는데 끊고 가면 어때? 그 뭔지 알지? 그게 맞아. 알겠어? 자, 8번.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모의고사 대비하실 때 무조건 풀게 되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거든요. 단골로 나오는 문제고 실제로 7년도 7년이면 몇 년 전이? 13년 전 그치? 13년 전 뭐 했어? 그랬군. 어렵군. 자, 아무튼 네, 13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얘들아. 뭐 6월 평가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런 거 들어봤어? 수능 평가 문제가 중요하다? 수능 평가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수능 문제를 출제해요. 네, 1학년, 2학년 때 치는 모의고사는 각 교육청에서 문제를 내는데 고3 때 치는 모의고사는 특히 6월달하고 9월달 모의고사는 진짜 수능을 모의평가야. 그래서 그 해에 나오는 수능에서 그 해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가 뭔지 미리 좀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커. 되니? 실제로 좀 보면 잠깐 따라와봐. 지금 개념 익힘이 있는 문제가 7년도 6월달 평가 문제거든요. 7년도 6월달 평가 문제예요. 됐어요? 그럼 맨 밑에 내려가 볼래? 자, 7년도 그 해 수능 문제입니다. 그 해 수능 문제 똑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이기구 타고 있어 또. 그치? 물론 숫자가 똑같이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상황이 비슷한 거야. 맞아. 맨 위에 있는 문제와 맨 밑에 있는 문제 어때? 둘 다 똑같잖아. 이해가 됐어요?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50번의 첫 번째 1번 문제. 그 다음에 6월 평가 문제죠. 맞아요? 그럼 이제 연속해서 2년 동안 이렇게 나왔다는 건 요 때는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조금 유행이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들지. 그래서 나중에 3학년 되시면 평가 문제 잘 풀고 잘 분석하라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네.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좀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해보시면 비슷한 것들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가봅시다. 8번. 자, 남학생 2명하고 여학생 2명 있는데 함께 놀이공원을 가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 슬러시. 이 놀이기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줄에 2개의 의자가 있고 모두 5줄이 있대.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칸이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못 그렸냐? 그렇게 이렇게 있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다 이런 거야. 이렇게 생긴 5개 있대. 그래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을 짝 지어 2명씩 같은 줄에 앉을 때 슬러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남학생이 이렇게 있고 여학생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커플로 앉겠다라는 거예요. 됐니? 설마 4시 갔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앉겠니?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고 요즘 그렇게 해야지. 아무튼 됐어? 그래서 4명이 모두 놀이기구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래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짝지어서 들어간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짝을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남학생이 1번 남학생이 있고 2번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도 뭐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남학생 1번, 남학생 2번
그다음에 여학생 1번, 여학생 2번 있으면 얘네를 짝짓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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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렇게 커플 맺을 수 있어. 그치? 맞아? 그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어때? 커플 맺을 수 있어. 그럼 전체 짝짓는 방법 몇 가지예요? 2가지입니다. 됐어? 그다음 자 이제 들어갈 곳을 정해야 돼. 야 그러니까 어디 앉을래 선택해야 돼. 어디 앉을래. 됐어? 그러면 이 2 커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전체 5개의 영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5개의 줄 중에서 2줄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가 안에 앉을래? 내가 안에 앉을까? 라는 상황이야. 됐어요? 즉 여기 남 여 앉을래? 아니면은 여 남 앉을래? 똑같네? 남 여 앉을래? 여 남 앉을래? 됐어? 그러니까 남녀끼리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2가지까지 고려를 해줍니다. 됐어요? 네,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마저 계산하시면 답이 얼마? 160까지입니다. 160까지. 오케이? 네. 8번, 9번, 8번 남아서 9번. 자, 요것도 비슷해요. 요것도 비슷합니다. 9번. 자, 오른쪽 그림의 빈칸에 6장의 사진 A, B, C, D, E, F를 하나씩 배치하여 사진첩의 한 면을 완성시킬 때 슬러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치가 돼 있대. 사진첩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대요. 됐어? 자 그럼 6개 숫자를 넣었는데 A하고 B가 뭐 하고 싶대? 이웃하고 싶대. A하고 B가 뭐 한다고? 이웃한다고. 그래서 단 옆으로 이웃한 것만 이웃한 것으로 보는데 그 옆으로 이웃할 때만 이웃한 걸 본다고 무슨 말이냐면 야 이렇게 앉은 건 이웃한 게 아니란 얘기야. 맞아? 그럼 생각해봐. 이웃하려면 얘네가 이렇게 한 몸이 되려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한 가지. 그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 2가지. 맞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 3가지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 몸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 몸끼리 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팩토리얼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몇 장이에요? 남은 거 몇 장이에요? 4장이에요. 그쵸? 남는 게 4장에 4장. 그 남는 4장은 그냥 아무렇게나 일렬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다. 끄덕끄덕. 됐어요?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6 곱하기 24 얼마? 144. 이렇게 가지수를 셉니다. 되니? 네. 그럼 봐봐. 막상 여러분들 이거 지금 평가원 문제, 그러니까 결국 수능 문제긴 한데, 수능 문제 가깝긴 한데,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때? 만만치 않아.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아. 됐어? 물론 이제 수학순위의 문제들은 기본기니까 꼭 공부를 하시고, 되니? 네. 실제로 여러분들 푸셔야 되는 건 이런 상황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문제를 대놓고 상황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아가셔야 되는 거야. 되니? 네.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합 할게.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대신 주말 동안 복습 잘 하시고